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4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중반기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종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또 거래량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개발 호재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과 주택은 총 20만 호를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가 18만 5천 호이고 단독주택은 15,000호입니다. 세종시는 2011년 1,800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입주가 집중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300가구를 공급하면서 수요에 비해서 12,300가구가 초과 공급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부기관의 이전과 또 이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분양권 매매가 성행하면서 외지인의 투기 세력들이 몰려오고 또 주변의 모든 그 매수 세력들을 아주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면서 몇 년간 아주 광풍이 불었습니다. 급기야는 정부에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강력한 규제와 함께 자금 출처와 또 계약서 등 이렇게 분양권 일제 단속에 들어가면서 광풍을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세종시에 몰려있던 그 투기 세력들과 투자자들이 대전을 비롯해서 외지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세종시의 그 하강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0.15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해 가지고 매매 가격 지수가 71.74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 약 28.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그 전국 평균 하락률인 11.9%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2024년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19건이었으나 11월에는 330건으로 약 60%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그 거래량 감소율인 33.5%를 크게 상회하는 그 수치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에 직면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그 비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감소세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상가의 불황은 더욱 심합니다. 세종시 중심 상류 지역의 그 나성동 일대에 지어진 유명 대형 상가는 상가의 1층 점포의 그 유리창과 입구에 임대와 분양을 호객하는 그 현수막과 또 전단지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일부 상가는 2층이 그 통째로 비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아예 막혀 있거나 가동이 중지된 그 상태입니다. 그 임대가 안 되다 보니 노후 대책으로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고 아파트를 그 분양받은 그 수분양자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하고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그나마도 임대가 안 되고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그 세종시의 그 상가 공실률은 전국의 최고고 전국 평균의 2배. 이렇게 세종시 상가가 고전하는 큰 이유로 그 세종시가 제2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가 공급이 인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면서 수급 조절에 또한 높은 그 분양가와 또 임대료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상가 분양 당시에 그 세종시의 1인당 상가 그 면적은 8.07제곱미터로 그 위례 신도시나 그 당시 그 미사 신도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세종시에는 수도권 못지않은
높은 가격에 분양한 상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의 지은 상가 경우 그 1층 기준 해가지고 12평 하는 그 상가 분양가가 12억 원대였습니다. 그 상가를 구입할 때 약 한 50% 정도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이자만 무려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가 분양 당시에는 세종시로 내려온 공무원들이 상권의 핵심의 그 고객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그 세종시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정착하기보다는 매일 출퇴근하거나 주중에는 세종시에 머물다가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로 가버리고 상가가 가장 붐비할 시간에 이동 인구가 확 줄어들고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상가 공실률이 이제 높아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이처럼 침체에 빠진 원인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초기 개발 단계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많은 건설사가 신규 분양에 나서며 시장 과열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세종시와 같은 그 신흥개발 지역의 부동산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7월에는 스트레스 DSR 그 3차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또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되면서 주택 구매력이 더욱 약화시키는 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과 또 전반적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고환율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 구매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시 그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도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또 국회의사당 건립이라는 또 호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주목받으며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정책 취재를 위한 기자단 및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의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과 또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에서 구리까지 이어지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안성구리가는 얼마 전인 1월 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종에서 또 안성 구간 역시 또 개통을 앞두고 있고 2026년 12월쯤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수도권과 연결성이 강화되고 더 넓은 생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므로 세종시로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생활 인프라입니다.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교통망 또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고 전반적인 부동산과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 세종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상당 기간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정말 부동산 시세가 바닥을 치고 정부기관의 이전과 또 고속도로 개통 등 여러 가지 이제 호재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될 때까지는 그래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의 하락세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을 고려한다면은 교통망이나 또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 변동과 대출 부담, 또 외부적인 경제적인 요인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서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또 정부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과 인프라 확충으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인지 또 아니면 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인지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신중한 접근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하락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